자,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봐. 불과 1년 전도 아니고 여름방학 때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이곳이야. 여기를 들어가려면 기본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동적 평형이 성립하려면, 그치? 성립이 됐지 않으려면 요게 필요해. 이거여야 돼, 처음에. 뭐냐면 이걸 우리는 정반응을 하고 이걸 역반응을 하거든. 이래야 돼. 알았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동적 평형이 성립한다. 그렇게 되면 평형 도달 후에 평형 도달 후, 이게 중요하거든. 시험지에 정말 많이 나오지. 일단 눈으로 보여주는 거.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공존해. 같이 존재를 해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용해 평형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물하고 수증기가 같이 있다든지 소금과 소금물이 같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특징이 각각의 농도가 일정해야 돼. 여기서 각각은 누구누구를 의미해? 반응물과 생성물을 의미해. 알았어? 각각의 입자수가 혹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절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비가 1대1이 아니야. 알았니? 예를 들어 물을 우리가 어떤 온도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면 수증기 입자수가 적을 수도 있고 물 입자보다 수증기 입자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입자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뭐라고? 동적 평형이다. 그 다음 이건 이래야 돼. 보통 정반응 속도 있지? 정반응 속도와 무슨 속도가 같아야 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야 돼. 기억이 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일반적으로 정반응 속도는 일정하거든. 화학평형 빼고는. 온도가 일정하면 상평형, 용해평형 이 둘은 정반응 속도가 일정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역반응 속도가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봐.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첫 번째 봐라. 너희들은 얘를 배울 거야. 상평형을 배워. 이 상이란 물질의 고체액체 기체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알았어? 이때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는 거지. 이렇게 물이면 수증기, 브로민이면 브로민이나 기체, 이런 식으로. 에탄올이면 에탄올 기체,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봐라. 온도가 일정하잖아. 이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정반응의 속도가 일정해. 이건 뭘 의미하지? 바로 증발 속도를 말하는 거야. 얘는 절대 안 변해. 온도가 안 변하면.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얘가 증가하는 거야. 우리는 얘를 응축 속도라고 하죠. 얘가 커지는 거야. 근데 마냥 커지는 게 아니라 얘까지만 그만 커져. 알겠지? 그리고 더 이상 커지지 않아. 그 다음에 봐라. 요렇게 되면 기체 입자수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증가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액체 입자수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줄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봐라. 요거
요 세 개가 동적 평행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일정해진다. 그럼 반응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거 조심해. 정말 많이 나오니까. 반응은 계속 일어나는데 밖에서 보면 뭐라고? 끝난 것처럼. 두 번째야. 용해평형이 있거든. 선생님이 이 말을 쓰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다. 니네 용해도 곡선 본 적 있지? 중학교 때. 용해도 곡선상에 그 선상에 있는 애들이 포화 상태라는 거 본 적 있지? 포화 상태, 포화 수용액은 고체가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안 남아있다. 자, 걔는 그럼 생성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걔는 동쪽 평형 상태일 거 아닐까? 동쪽 평형 상태야, 걔가. 걔도. 포화 상태잖아. 니네 용해 평형은 포화 수용액일 때 성립하는 거야, 무조건. 어떨 때 성립하는 거라고? 포화 수용액. 포화 용액이라 할게. 어차피 용매가 물이 아니어도 되니까. 포화 용액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럼 용해도 곡선에 있는 애들은 이론 곡선인 거야. 현실 세계에서는 니들이 마주치기 어려운 현상이지. 정확하게 어떻게 용길이 하나도 안 남고 그렇게 완벽하게 100% 녹일 수 있겠냐. 항상 남아. 알았지?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 뭐 용길에 그 녹지 않고 남아있는 양도 일정해지고 그 용내에 녹아있는 용길의 양도 일정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이때 중요한 거. 이 용해평형일 때 용매를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될까? 용매를 더 부으면 다시 용의 속도가 빨라져. 얘는 정반응이 용의 속도다. 알았니? 봐, 얘 같은 경우는 용질과 용매가 녹아서 용액이 다는 이 과정을 정반응이라 부르고 용의 속도라고 말해. 물론 얘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 알았지? 근데 간혹 얘들이랑 좀 다른 게 있는데 뭐 다르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물을 더 부었게 되면 다시 용의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다시 용해평형에 도달한다는 거지. 왜? 물을 붓게 되면 이 용액이 포화 용액이 아니라 무슨 용액이 되는 거야? 불포화 용액이 되어버리니까 포화가 되려고 용해가 빨라져. 문제는 다시 재평형에 도달하면 용기량이 좀 주는 거야. 더 많이 녹을 거니까. 역반응은 뭐라고 한다? 속출 속도라고. 이렇게. 자, 지금 이 두 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평형은 나오면 선생님이 설명할게. 특히 상평형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기억이 났어야 되네.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 온도가 일정하다면, 니들 온도 변하는 문제는 이 개념 완성 문제 중에 몇 개가 있긴 하거든. 이렇게 봐. 이게 무슨 속도라고? 이게 증발 속도다. 얘는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누구 속도가 따라와 붙는 거야? 응축 속도가 따라와서 붙는 거야. 응축 속도. 그래서 이 지점 있지? 요게 평형 도달 시간이다. 그러니까 0부터 여기까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니들한테 모의고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잘 봐.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0에서 평형 도달 시간까지 커지냐 주냐.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작아진다. 분모가 커지니까 자꾸. 근데 반대로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커진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알겠지? 이 정도면 설명이 좀 됐냐?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걸 얘기해 볼게. 얘가 왜 일어나? 이거지. 왜 일어나?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그게 있을 거야.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려면 흡열해야 되지. 그 물질 자체가 열을 흡수해야 운동 에너지와, 그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할 거 아니야. 운동이 좀 활발해지고, 우리는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무질소도가 크다라고 배워. 맞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모든 에너지의 흐름 방향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니까. 근데 반대로 화학에서 너희들도 배웠어.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그래서
기체보다는 액체도 고체가 에너지적 안정도가 더 커. 둘이 충돌하는 거지. 그걸 봐라. 증발이라는 거. 무질소도 증가 방향. 응축이라는 건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고. 그 둘이 충돌하는 거. 이게 동적 평형이다. 1번부터 볼게. 지금은 용액이야. 사실 내신에서는 상평형이 나왔다 그러면 매우 쉬운 문제. 이게 사실 어려워. 요 과정에서 어떤 문제까지 나오는지 한번 볼게. 소금물 갖고 실험한 실험이야. 멋있게 염화나트륨 수용 예를 들면 소금물이야. 비커에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용매가 일정해. 그럼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용질도 한정적이야. 알겠지? 포화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지. 자, 염화나트륨. 자, 이렇게 위첨자가 붙잖아? 동위원소라는 걸 명심해. 아, 나트륨 동위원소를 넣겠구나 라고 생각해라. 계속 넣어줬더니 요거 잘 봐라. 녹지 않은 염화나트륨이 비커 바닥에 가라앉았다. 뭔 소리야?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 뜻이야. 됐어요?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소금은 녹는다 안 녹는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야. 계속 녹아. 자, 그런 상태에 얘를 때려 부어. 얘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때려 분다고. 그럼 어떨 것인가? 반응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24짜리 얘를 포함한 애들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용매와 석출된 소금 사이에서 발견이 된다는 얘기야. 처음엔 발견이 안 됐다가, 자, 내 말 잘 들어, 이제. 지금 얘기 허투루 듣고 있지만, 이런 비커 안에, 잘 들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수용액은 반드시 이래야 돼. 우리 중화적정에서 벤 다이그램 그려봤지? 이래야 돼. 그런데 누구를 때려봤어? 얘를 때려 본 거야. 첨가. 그러면 다 변했어 안 변했어? 이건 안 변한다는 거야. 입자수는. 알았니? 안 변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적을게. 한 6개가 얘야. 그럼 한 4개가 누구란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어? 그렇다면 사실 일정한 온도에서 지금 가에서 나로 가면 봐라. 몰농도는 변화없어. 몰농도는 변화없다고.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변화없다고. 무슨 농도가 증가할까? 허신트. 이해갔어? 허신트 농도가 늘어난다. 왜? 24짜리가 들어가니까. 자, 기억. 가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 속도는 속출 속도가 느리다. 이런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라. 가에서 염화나트륨 수의 농도는 그렇지. 왜?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결정 형태와 녹아있는 이온 형태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나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말 좀 잘 들어봐.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는 건 평형에 도달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알았지? 이 14나트륨은 가라앉아 있는 염화나트륨 고체와 수용액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이건 곧 뭐를 말해? 반응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지. 됐죠? 니은 이것이 정답이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느닷없는 2번 문제가 나와서 저도 당혹스럽고 여러분도 당혹스럽죠. 지구가 선택한 친구 손 들어봐. 손 내려. 아유. 선택했어요? 이게 지하 문제예요. 지하 문제 말 그대로 환경. 근데 화학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왜? pH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비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알아두세요. 평소에 내리는 비 있죠? 얘가 이거예요. 약산성이에요. pH 5.6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보다 작을 때, 미만이라고 하죠. 작을 때 산성비라고 해요. 산성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산성도가 센 애들. 그럼 그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거 지학에서는 확실히 표현해 주거든. 황산화물. 얘들은 공장지대에서 많이 발생해요. 공장 불뚝. 왜? 벙커 CU 같은 거 쓰니까 적금률. 얘가 물에 들어가면 황산이 되는 거야. 다음 질소산화물이 있어요. 얘는 주거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자동차 배기가스에. 그러니까 하루 중에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 여러분 엔진이 있는 모든 움직이는 교통수단에 다 나와요. 엔진이 있으면. 왜? 공기 중에 70%가 78%가 질소니까. 하다못해 오토바이 배기가스에서 나오고요. 배에서도 나오고요. 저 하늘 성층권을 지나는 비행기 엔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주입하게 돼요. 비행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 둘이 산성비다. 자, 기억. 깨끗한 지역의 날에는 빗물은 pH가 7이다. 5.6입니다. 산성비에 페놀프탈 넣으면 무색이죠, 무색. 무뭇발, 기억나요? 무뭇발. 대기 중 황산화물의 농도가 큰 지역에서는 산성비가 당연히 내릴 수가 있겠죠. 이 둘을 빼면 산성비가 아닙니다. 이 산성비는 내리면 머리가 다 빠져요. 나는 소리가 어디서 들어갔죠? 개 망발입니다. 그거 알았어요? 산성비 맞고 머리 다 빠지면 새들은 왜? 개들은 온몸이 다 그죠? 탈모가 나와야 되는데 과학적 근거 없고요. 실제로 산성비가 영향을 주는 건 가장 쉬운 예로 땅이 산성화돼요. 여러분 땅이 산성화된다는 게 뭔지 모르죠? 혹시 여러분 요즘에 시골에도 운동장이 목욕탕으로 덮여갖고 옛날 운동장 아니야? 마사토 있는 거? 바람 불면 먼지 일어나는 땅? 그게 산성화된 토양이에요. 거기다 벼 심으면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죠. 그런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잡초 빼고 콩이요. 콩. 콩은 땅속에 양분이 필요 없거든요. 공균이 질소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양이 된다고. 실제로 노은을 1년 동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토양이 산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럼 걔를 중성화 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석회가루를 뿌려요. 석회가루를 뿌려서 충분히 중성화 시키면 벌레들이 많이 생겨요. 지렁이 이런 애들이. 그런 게 이제 석회가루가 비싸니까 여러분 겨울에 보면 논두렁 한가운데 흰색 동그란 거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죠? 만두처럼. 그죠? 머리 좀 먹고 싶은. 근데 그 하나가 집단이에요. 집단. 추수를 끝내고 난 벼 있죠. 펴고 끝내는 벼. 그걸 넣어놔요. 그래서 겨우 내내 얘를 썩혀놔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태워요. 태우면 재가 되죠? 그 재를 뿌려요. 여러분 이 재가 염기성이고 이 재를 가지고 옛날 너희들 조상들은 비누 대신 빨래를 빨 때 썼어요. 그건 재가 됩니다. 그러다가 1800년 후반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흰색 하이타이를 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양놈들이 들고 온 재물이다 해가지고 양재물이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먹고 자살시도 많이 했죠. 죽지는 않고 여기만 목숨이 미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받아서 한 방에 죽은 게 비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선생님이 군복무를 할 때 체육대회에서 돼지 한 마리를 상품 받았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돼지를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뭐 학교에서 체육과 나와 뭐가 나와 그러다 수의학과라는 한 놈이 흔들었어요. 너 돼지 잡아. 그래갖고 걔가 돼지를 모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골목에다가 한 마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걔 돌을 때렸는데 비껴맞은 거야. 돼지가 얼마나 화가 나요. 등치 이만하니까 그 5명이 막 그랬는데 그걸 치고 나온 거야. 돼지가 막 달리는데 초소 앞으로 가는 거죠. 정문 앞으로. 정문들한테 전화해서 야 돼지 잡아. 뭐 걔 손도 움직이면서 보다가 쓰냐고 걔가 지나갔는데요. 그래가지고 5분 대기조가 출동합니다.
작동했는데 3시간 넘게 안 와요. 한 4시간 넘어서 밤이 꼬독하는데 군가 소리가 보람처럼 들려 말이에요. 애들이 온통과 만장이 돼가지고. 군대가 마냥 나쁜 곳은 아니에요. 간혹 재밌는 일들도 있어요.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그럼 뭐 지금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장치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학2에 가서 배워야 될 장치인데 혹여나 학교 선생님이 유별을 하면 이런 거 냅니다. 자, 제가 이 J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저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딴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저 수은 기둥이 뭘 의미하는지만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둥근 플라스크가 있는데 끝이 막힌 이럽니다. 끝이 막힌. 여러분 이렇게 끝이 막힌 관을 생명과학에서는 맹관부라고 해요. 맹관부. 우리 화학에서는 J자관이라고 해요. 여기 양쪽이 다 뚫려있으면 U자관이라고 합니다. 진공 상태에 수은을 집어넣으면 수은이 어떻게 다 요럴 거예요. 수은이 요렇게. 다 진공입니다. 맞죠? 진공 상태면 수은은 요런 높이 차를 가질 겁니다. 수은을 왜 쓰느냐? 수은 기둥 76cm가 1기압이에요.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어요. 38cm는 2분의 1기압이겠죠? 19cm는 4분의 1기압이겠죠? 57cm가 4분의 3기압이. 우리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까지는. 근데 말입니다. 요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기체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모양을 잘 보십시오. 여기다가 기체 X를 넣어볼까요? A를 넣어보세요. 기체 A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자, 얘가 요만큼 줄어요. 그럼 걔는 그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요 높이 차이가 요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눈썰미가 좋은 친구라면 요 끝자락도 잘 보십시오. 물은 실린더의 유리관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수은은 이래요. 알았어요? 물이 유리하고 친하다고. 수은은 유리하고 안 친해요. 자, 그럼 이 높이 위치가 뭐냐? 바로 이 기체가 갖는 압력입니다. 우린 이걸 기체 A 압력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요, 똑같은 유리관인데, 자, 봅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얘는 뭐 했고, 닫혔고, 얘는 뭐죠? 열렸으면 얘예요. 대기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보세요. 여기를 잡으면 안 되겠다. 그렇구나. 요 높이가 진공일 때의 모습이잖아요. 요 높이가 맞지. 근데 똑같은 기체 A를 넣었는데 얘도 여기고 얘는 여기다. 그래서 높이가 H차가 나왔어. 이렇게 H차가 나왔어. 하지만 이 기체 A는 압력이요.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알았어요? 더 압력이 세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 아는 거. J자관이든 U자관이든 양쪽 중에 낮은 쪽이 압력이 센 거예요. 무조건. 알겠지? 그렇죠. 낮은 쪽이 압력이 센 거라고. 왜? 기체들은 이렇게 벽에 충돌하는 이 횟수가 압력이에요. 얘는 좀 크게 충돌한다는 얘기죠. 사방팔방. 이해 갔어요?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액체를 집어넣고 끝이 막힌 J자가 났는데 똑같아요. 높이가. 이거 반응 초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평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린 이 화살표는 무슨 속도를 의미한다? 맞아요. 그럼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화살표 길이는 어떨까? 같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얘가 없는 거죠. 음축이. 그래서 이 높이가 똑같은 거죠. 그러다 얘가 평형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액체 A의 높이도 좀 낮아졌죠, 액체? 그럼 기체 입자수가 많아진 거죠?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그 값은 1이 나옵니다. 됐죠? 자, 봐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죠. 기억, 가에서의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크다. 맞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됐죠? 나에서 증발과 응축은 같다. 평형이기 때문에. 응축은 가나에서 같으면 안 되죠. 어디가 커요? 나에서가 더 크다. 증발이 같죠? 그 그림은, 모양은 참 휘황찬란한데 묻는 말은 참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 시험 졸리다. 단위가 밀리미터 H지. 맞아요. 그렇게 쓰면 760이라고 그러고요. 센티미터 HG 그러면 76cm라고 해요. 근데 밀리밀리 HG는요, 6.25 때 쓰던 단위예요. 요즘에는 센티미터 HG를 씁니다. 좀만 펴보십시다. 알겠죠? 그 다섯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의 뚜껑을 닫은 직후, 여러분 이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자. 동적 평형에 도달하려면 얘들아, 닫힌 개에 이어야 돼. 내가 유식한 말씀이야. 이 개가 뭔지 알아? 개? 개. 시스템. 알겠어? 시스템인데, 개는 열린 개가 있고, 닫힌 개가 있고, 고립개가 있어. 이게 뭐의 차이냐면, 열린 개는 에너지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있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런 것들이 다 열린 개야. 물질과 에너지가 공통으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럼 닫힌 개는 뭐냐? 지구권과 외권 사이에. 햇빛 에너지는 들어오는데 물질은 나갈 수가 없잖아. 그지? 다음에 고립개는 모두 차단된 거야. 알았어요? 모두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닫힌 개를 쓰게 되는데 밀폐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물질이 못 나가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닫은 직후는 이랬다. 그럼 요 화살표 보입니까? 이게 뭘 의미한다? 증발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꾸로 내려오는 쟤는 무슨 속도를 의미하죠? 응축 속도. 그럼 여기 가도 화살표는 3개로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응축 속도도 3개로. 자, 기억. 가에서는 가역 반응이 진행된다. 어디든 모두 가역입니다. 동적 평형의 도달 조건이에요. 니은 나에서는 평형에 도달했고요. 수증기는 초기보다는 나중이 많다. 나가 가보다 크다. 반대로 물 분자는 작다. 그러면 둘의 합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죠. 오케이? 자, 상온에서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용기 속에 넣고 덮개를 넣어놓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동적평에 도달한 겁니다. 이 높이 H는 뭘 의미하죠? 물 입자수에 비례하는 거죠. 높이 H는. 자, 그럼 이 상태는 물의 증발과 응축이 같다. 여러분, 항상 이 말이 따라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온도 일정하다는 말이 꼭 따라옵니다. 덮개 가를 제거하잖아요. 그럼 봐요. 이 물의 바깥쪽 공간, 여기가 수증기로 포화 상태로 되어 있지 않고 덮개를 열게 되면 불포가 돼버려요. 그러면 누구 속도가 떨어질까요? 증발은 그대로예요. 응축이 떨어집니다. 왜? 액체 표면의 입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다 날아가요. 0됩니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를 높이면 당연히 얘는 줄어야죠.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 답은 기억입니다. 너무 일찍 쉬는 것 같아서 5문제만 더. 다음 25도씨 1기압에서 3가지 화학 반응이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가역 반응과 비가역을 뜻하는 거야. 우리 가역 반응은 세상에 거의 많은 물질들이 다 가역이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물의 상평형 나왔고요, 용액평형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우수함을 뜰 거예요. 푸른색, 붉은색, 그죠? 그 다음에 뭐 석회둥글, 그죠?
탄산칼슘의 상용. 비가역은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비가역 첫 번째, 연소는 워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연소는 뭐가 관여하죠? 산소. 두 번째요, 얘는 중화 반응이에요. 산과 연기의 중화 반응이 비가역에 해당됩니다.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침전 반응이에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네 번째, 기체 발생 반응. 기체 발생 반응이 어떤 거냐? 금속과 상위 반응에서 얘가 생기는 거. 다음, 탄산칼슘과 상위 반응에서 얘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가에서 다의 공통점이 화살표를 잘 걸어요. 비가역이다 이거죠. 비가역이다. 그죠? 역반응이 없잖아요. 기역, 니은 모두 맞고요. 안 되죠.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는 나온다 내신에서. 자, 그린 가는 액체의 증기압력 측정 장치입니다. 이거 아까 봤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이 액체가 이런 높이 차이를 유지한다. 그럼 저의 H가 바로 증기압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봐봐요. 요 H를 이렇게 써놨어요. 같은 온도에서. 여러분, 누가 증기압이 더 세다고? 증기압은 누가 세요? 얘가 세죠. 같은 온도에서 증발 누가 더 잘 된다? A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증발 속도 동일한 온도에서 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잘 들어봐요. 분자간 인력. 다시 말해서 기체화되기 누가 쉬워요? A가 쉽죠. 그럼 인력은 B가 센 거죠. 세니까 잘 증발 안 된 거죠. 끓는 점 누가 높아요? 당연히 B가 높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휘발성 누가 좋다? 느닷없는 질문. 당연히 끓는 점에서 낮은 거니까 A가 높죠. 그래서 휘발유가 불이 잘 붙는 거죠. 자, 기억 A만 볼게요. T1, T2 그랬는데 이건 A, B 모두 T2일 때는 동적 평형 상태잖아. 증발 속도는 A, B 각각 어디든 같아요. 그런데 A가 더 빠르다는 거죠. 니은 시간 T2에서의 응축 속도 여러분 봐봐. A도 B도 증발과 응축이 같다라고 친다면 A가 증발이 빠르니까 응축도 빠르겠죠. 둘이. 그래서 A가 크다. 시간 T2에서 B의 증발과 응축은 같다. 자, 속에 있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만 살짝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려울 것 같은데 풀어보면 막상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자, 25도씨에서 비커에 얼음과 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얼음과 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시간이 지나면 얼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얼음과 물이 공존하려면 몇 도씨는 돼야 될까요? 맞죠? 니들이 지금 사람인지 아닌지 묻는 거예요. 원숭인지 사람인지. 봐요. 상평일까요? 아니에요. 상평은 온도가 아닙니다. 이거. 0도씨가 온도죠. 얼음의 질량은 감소해졌어요. 그죠? 얼음과 물의 정반응, 역반응을 본다면 지금 정반응이 무수하게 빠른 거 역반응보다는. 알겠죠? 역반응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응? 역반응이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아예 0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까 내가 비가역을 써준 것도요. 고립기에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어요.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없다라고 배우는 거죠. 이 과정의 속도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당연히.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역반응이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다음.
그린 가와 같이 비커에 물을 넣고 일정한 시간 동안 두었더니 나와 같은 수면이 낮아졌다. 이거 물어보는 질문은 뭐죠?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줄었어요? 맞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되겠죠. 왜요? 포화가 될 리 마무니까. 가에서 증발과 응축. 얘가 당연히 큰 거 맞죠? 기억은? 증발 속도는 어디에서 빨라요? 그렇죠. 이런 거 묻는다고요. 증발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서? 일어납니다. 기억, 니은이. 기억, 니은, 디귿이 틀렸겠네요. 됐죠? 기억만 답입니다. 자, 이 문제도 본 게, 야, 이 문제는 막 숨겨놨거든? 잘 봐라. 이 용해평형인데, T1, T2 누가 높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 말을 잘 들어봐. 선생님, 용해도가 왜 나와요?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예요. 물 100g에 이만큼이 용매용질이 섞인다는 얘기. 물 100g. 너희들 섞여 들어가는 게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지. 무질서도 증가하려면 온도가 어때야 되냐?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 지금 얘기. 알았어? 용해도가 크다고. 그런데 말이다, 얘들아. 여기 뭐라고 돼 있냐? 50g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야, 물 100g에 30g 넣으면 물 50g에 얼마 넣을래? 그렇지. 이 안에 15g 넣는다니까? 그럼 여기 몇 g 넣을까? 30g 넣는다고 이렇게 알아야 돼. 저게 자료야. 봐라. 각각 50g을 넣었대. 얼마 넣었대? 50g. 그럼 얘 몇 g 녹지 않고 남았겠냐? 35g.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더 이상 녹아 안 녹아? 녹지요. 동적평이라는 얘기입니다. 포화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남았다고 과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포화 상태입니다. A의 용해 속도 어디가 빠르다? 소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녹았으니까. A의 석출 속도는 여러분 동쪽 평행에 도달한다는 건 용해 속도와 석출이 같은 거죠. 얘가 빠르다 했잖아. 속출도 얘가 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에서 용해된 A의 질량은 몇 g이다? 30g이다.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역시 용해도에 대한 얘기예요. 말 그대로 물 100g에 A 20g을 넣었어요. 남았어요. 그러면 포화형 얘기 맞죠? 용해물은 몇 g이 녹았어요? 10g이 녹았다는 얘기죠. 20g 중에 10g이 남았으니까 동격평형입니다. 나는 물 100g에 B 20g을 충분히 지난 후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거 동쪽 평형일 수도 있는 거죠. 포화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두 번째 첨가 실험을 더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g 남았어요? 5g이 남았대요. 20g을 또 넣었더니 그럼 여기 몇 g 들어갔어요? 15g. 그렇지. 35g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쉐이야. 35g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가에서 동격평형입니다 라는 설명이에요. 기억은. 나는 아닙니다. 이 실험으로서 얘는 불포화 상태라는 걸 안 거예요. 다음, 다는 포화가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황한 실험에 비해서는 커다랗게 묻는 말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틀린다면. 자, 12번.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문제도 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T초부터 동격평형 맞죠? T초 이전. B가요. 부끄럽죠? 전반에 걸쳐 가역입니다. 니은 틀렸어요. T초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부끄럽죠? 응축 속도는 절대 증발보다 빠르면 안 됩니다. 기억만 정답이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V와는 응축 틀렸습니다. 증발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은 들어봐요. 0에서 T까지 가는 동안 기체 입자수는 어떻다? 증가하고 액체 입자수는 감소하고 고로 보세요. 액체 입자수 분의 기체 입자수 값은 1보다 커도 괜찮고 1보다 작아도 괜찮지만 일정이 유지된다. 이해 갔죠? 증발분의 응축 속도는 어떻다? 1이다. 이해 갔습니까? 일자관. 여러분, 일자관 높이 잘 가요. 누가 압력이 더 세요? 잘 보세요. 조금
예. 누가 압력이 세냐고요. 그러니까 똑같죠. 잠깐만. 똑같죠. 그죠? 높이가 같은 거 똑같죠. 그럼 온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온도. 달라요. 예. 누가 높아요? 그러니까 왼쪽.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온도를 낮췄는데도 얘랑 압력이 같아요. 오른쪽이 안 그럼 온도를 똑같이 놓으면 얘가 압력이 셀 거란 얘기죠. 끓는 점 누가 높아요? 얘가 높겠죠. 네. 왜요?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압력이 인력이 세니까. 인력이 세기 때문에 보다 높은 온도에 가야 전기입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력이 세니까. 이해 갔죠? B가 봐요. 얘들은 휘발성이 누가 크다? 얘가 큰 거죠. 그죠? 얘가 큰 거죠. 근데 그걸 묻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 한번 물어봐요. 봐요. 50도씨에서 X 증발 속도는 25도씨 Y 증발 속도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거 기억은 틀렸죠? 용기에 의해서 이들은 같겠죠, 당연히. 용기 B도 당연히 같겠죠. 동적 평행 상태일 거니까. 용기 B에서 응축이 증발보다 크다는 망발을 날리고 있죠. 독도는 장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더 큰 망발이에요. 니은이 정답입니다. 아셨어요? 자, 여러분. 둘 다 밀폐죠. 온도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 온도 똑같아요. 누가 증발 속도 빨라요? 똑같다. 이런 실수하면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물의 높이 누가 높아요? 누가 높냐고요? 똑똑하지 못한 누가 누구냐 당연히 아. 가가 높죠. 가가 더 높죠. 왜? 이 공간을 포화시킬 수 있는 증기표수가 얘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증발이 더 오래돼.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가. 이해 갔어요? 수면의 높이는 가가 높다, 맞죠? 속도는 누가 크다? 똑같다, 니은. 응축 속도는 어떻다? 당연히 같아야죠, 둘 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이 브로민 갖다 놨다고 쫄지 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나 중에 어디가 동적 평형이라고? 항상 보면 나죠. 그죠? 가에서는 증발이 응축보다 빠릅니다. 축이니까. 맞아요. 나에는 맞아요. 멈춰있지 않아요. 디귿 읽어봐요. 거짓말이에요. 가는 아직 반응 축입니다. 아셨죠? 여기 질문. 가나 중에 가역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없어요. 가역은 기본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황산구리 오수화물 요거만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에요. 이거 화학 반응식이에요. 지금 이거 화학 반응식. 됐습니까? 자, 봐요.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분해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생성도 진행된다. 맞습니다. 가역의 특징입니다. 다음, 반응이 진행될수록 푸른색은 계속 옅어지겠죠. 맞죠? 옅어집니다. 초기에는 황산고리 오수화물의 분해 속도가 생성 속도보다 빨라요. 근데 여러분, 화학 반응은 상평형과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달라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색깔이 정반응 속도일까요? 흰색이. 이게 역반응 속도예요. 상평형에서는 정반응 속도가 일정했죠. 근데 화학평형은 줄어요. 반응물의 농도가 주니까. 하지만 둘의 공통점 뭐예요? 상평형과 얘의 공통점. 절대 역반응은 정반응보다 빠를 수 없어요. 이해 갔습니까? 참고로 봐두세요, 눈으로. 오케이? 자, 무색인 수소기체와 보라색을 띠는 아이오딘이 반응하여 무색이 아이오드나수소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 수소기체랑 아이오딘 기체가 반응해서 아이오드나수소기체를 만듭니다. 자, 기억. 밀폐 용기 안에서 가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밀폐 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동적평에 도달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밀폐 용기 안의 기체는 무색이다. 여러분, 아이오딘과 수소가 무색이에요. 하지만 보라색을 띠는 아이오딘이 약간이라도 남아있겠죠. 그럼 색깔이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실험은요, 아이오딘과 수소만 넣어도, 혹은 수소와 아이오딘만 넣어도, 반응물만 넣어도, 생성물만 넣어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얘를 넣게 되면 얘가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둘 중에 누구 하나만 넣어도 평형에 도달한다. 고로 디귿만 부럽다. 자, 19번. 또 용해도가 떴어요. 여지없는 개념 완성 문제 있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얘 지금 물 몇 g인가 보세요, 빨리. 100g이죠? 10도시에서 100g에 31g, 40에서는 40g 녹아요. 물 몇 g이에요? 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봐요. 물 50에 염화칼륨 18g을 넣어서 만듭니다. 포용액을. 근데 10도시에요. 여러분 10도시에서는 물 100에 31이에요. 물 50에는 얼마일까요? 15.5g이에요. 그러면 결국 18g을 넣었기 때문에 얘는 몇 g이 녹지 않는다? 2.5g이 녹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기억, 가에서 동적 평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억은 무조건 맞고요. 니은 KCl을 또 첨가를 하겠다. 농도는요? 그대로입니다. 녹는 입자수는 유지되니까. 뭐 동미원소를 넣는 것도 아니고. 이해했죠? 디귿 40도씨로 올리면요? 불포합니다. 왜요? 얘 40도씨로 올리면 20g에 녹게 되는 거죠? 불포가 되는 거죠. 답은 기억입니다. 새로운 동적 평형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포화 용액이 안 돼 있어요. 자, 20번. 이 그림 본 적 있죠? 자, 지금 충분한 시간이 지나, 이거 동적 평형이에요. 높이 H차가 생겼죠? 이게 증기압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는 기억 어떻습니까? 동적 평형을 설명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니은 어떻습니까? 온도를 높이게 되면 액체 A양은 줄고 H는 높아져요. 이해 갔죠? 맞습니다. 온도를 높이면 액체 상태 A양은 감소해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게 화학평형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반응물과 생성물입니다. 누가 반응물일까요? Y가 반응물입니다. 생성물은 누구예요? X가 생성물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다 반응 전의 농도를 적어볼 거예요. 반응 전에 EA 물농도가 있었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런 거죠. 얘만 일반적으로 넣었다. 시간 처음에. 얘가 반응을 충분히 했을 건데, 평형에 도달한 게 이거예요. 후 평형. 되었을 때 Y는 얼마 남았어요? A 남았어요. 근데 X가 얼마 생겼어요? 이만큼 생겼어요. 자, 그럼 얘는 이만큼 생긴 거고요. 얘는 이만큼 준 거라는 얘기죠. 몇 대 몇이에요? 1대2. 그래서 개수가 1대2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겠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 0에서 t분 동안,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감소하는 Y 분자수는 생성되는 X 분자수보다, 여러분, 얘 하나 줄 때 몇 개 늘었나요? 틀렸죠, 이거.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해 줬지만, 여러분 데이터에서 보세요, 한번. 반응하는 B가 계수비입니다. Y는 얼마 줄었어요? A만큼 줄었고요. X는 얼마 늘었죠? 2만큼 늘었기 때문에 1대2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셨어요? T분 이후에 X기체가 생성되는 속도와 소모되는 속도 무슨 뜻입니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는 어떻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 B 기체가 반응해서 C 기체를 생성합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이게 속도 그래프라면 아까 내가 그려준 거 누군 거야? 몇 번? 그렇죠. 이게 정답.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평행에 도달하면. 그럼 나머지 그래프는요. 이건 농도 그래프일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 잘 봐. 4번과 5번은 농도 그래프로서는 자격이 없지요. 왜요? 0이니까. 이거 하나만. 그러면 1번과 3번이 만약에 세로축이 농도라면 잘 들어.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 둘이 속도는 똑같아. 평형에 도달하면. 근데 얘는 무슨 반응이 우세한 상태일까? 와우. 이거 농도라고 보라고. 농도. 이거 속도가 아니라 농도야. 니들이 이거 봐봐. 이게 반응물의 농도는 알겠지? 반응물의 농도가 많아? 생성물의 농도가 많아? 그럼 정반응이 우세해? 역반응이 우세해? 역반응. 그렇지. 이거 역반응 우세한 반응. 이건 정반응 우세한 반응. 이걸 그래프로 보지 않고 뭘 보는 줄 알아? K 값을 보고. K. 니네 K 어디서 배웠어? 물에? 그래, 거기서 배웠잖아. 그래서 K가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거든.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실험값이라. 얘는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가 1보다 작겠지. 얘는 1보다 크겠지. 1보다 크면 정반응이 우세한 거고 1보다 작으면 역반응이 우세한 거라고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니네 KW 값이 얼마야? 25도씨에서 10에 23. 마이너스 17. 더 해봐. 나이스게 많아. 5, 4, 3, 2, 1.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13. 네? 뭘 물어보는 거예요? 물의 이온급 상수가 얼마냐고 25도씨에서 17 마이너스 17승. 야, 니네 중성이 pH 얼마야? 7가 마이너스 7이면 10의 마이너스 몇 승? 7승. 7승. 그럼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승. 둘이 곱하면 14승. 그랬나 마이너스 14승 다 까먹어갖고 이거지. 7승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 그냥 제가 지 나이 얘기한 거야. 어린 놈 새끼가 이게. 다음에 저기 형 누나라고 불렀나? 어린 놈 새끼. 답은 2번이야. 자 23번. 그림만 보고 판단하자. 그냥 0에서 t분 동안 수증기 분자수는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됐지? 기억은 틀렸고 t분 이후에 물 분자수는 어떻다? 일정하다. 니은 틀렸고 t분 이후에 수증기 물은 상평을 이룬다. 디귿만 정답이 된다. 이게 수능 완성이라는 것이다. 24번 C파 셀파야. 물질 X와 관련된 화학 반응인데 말이야. 지금 X가 누굴까 얘들아? Na 있고 O 있고 H 빼면 누구만 남았어? HCl. HCl. 됐니?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되겠지? 다 까먹었잖아. 산, 연기. 자, 산과 연기에 대한 정의. 이 과학자 기억나냐? 아레니우스는 어떤 상태에서의 물질을 산과 연기로 구분했지? 그렇지, 잘했어. 자, 수용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벤 다이그램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마이너스 2가가 있을 수 있고 플러스 2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하량은 합이 0이 돼야 돼 항상. 아레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 수용액에서 누굴 갖고 있는 애가? 누굴 갖고 있는 애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산이라 하면 이온결합 물질이나 공유결합 물질이다. 여기 음이온이 붙어야 물질이 될 거 아니냐. 분자지. 무슨 분자? 극성분자라니까 수소를 포함하는 극성분자가 산이라는 얘기야. 얘기는 HCl, HNO3, H2SO4 다 뭐야? 분자거든. 이해 갔어? 그때 당시에 니들이 분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 아,
금속이 없는 애들이 분자잖아. 그럼 얘. 여기 양이온이 와서 그렇지. 그럼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지. 금속이 와서 붙으니까 NaOH, KOH, CaOH2. 이게 아레니우스 개념이야. 알았니? 그러면 이거 극성 문제 아니야. 맞죠? 극성 문제지? 그럼 이게 산이겠네? 아니야.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얘가 나온다. 브랜스테드 누구? 그래서 내가 뭐라고 불렀어? 브로. 브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이란 얘를 주는 애다. 염기란 얘를 뭐하는 애다? 받는 애다라고 포괄적인 해석을 해.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개념은 브랜스 로리 개념의 부분이다. 됐지? 이제 너희들한테 잘 나오는 문제를 소개시킬게. X가 HCl이라고 했다 내가 분명히. 그럼 HCl이면 잘 보셔. HCl입니다. 먼저 산염기 중화 반응은 누구만 봐라? 비가역이기 때문에 반응물만 봐라. 중요한 거. 반응물만 보세요. 여기서 얘들이 중화 반응을 일으킨 얘가 누구고 산이고 얘가 누구다? 염기다. 중화 반응인 거죠. 아레니우스 개념입니다. 저것들이 둘이. 자, 밑에 얘가 얘한테 수소이온을 주죠. 산이고 얘는 뭡니까? 염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주겠죠. HCl이니까. 산이고 염기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표시할게요. 봐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여러분, 가에서 아레니우스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데요? HCl. 좋아요. 염기는요? 있죠. 누구요? 이거 찾을 수 있죠? 자, 나에서 아레니우스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수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체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그냥 그대로 들은 건 아니에요. 그때 잠깐 깼는데 들었군요. 계속 명명하다가 여러분, 가에서 HClG는 아레니우스 산이 아니냐? 맞습니다. 물하고 반응하고. 그럼 어디서? HClG가 물하고 반응하면 수용액이잖아. 나에서. 다요. 나에서. 저건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합니다. 물하고 반응하잖아. 그럼 수용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암모니아랑 반응하면 그럼 물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니? 뭐 거기까지 되면 양아치야. 정말. 근데 정확한 개념은 알아두시라고. 기억, X는 아레니우스 산이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상태를 표시 안 해줬다는 얘기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경험 낸 거야. 알겠죠? 나에서 암모니아는 불호의 염기가 되겠죠? 이건 틀렸습니다. 다에서 물은 불호의 염기이다. 맞습니다. 기억, 이것이 정답이 자, 염화나트륨 용해에 관련된 자료와 실험 과정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문제가 상당히 깁니다. 보기 보면 아마 누워서 발로 빨리 엄청 할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잘 봐. 35짜리 CL이 결합된 염화나트륨이 있고 37짜리 CL이 결합된 염화나트륨이 있단다. 실험 과정을 보자. 식량이 58인, 이건 무슨 뜻이야? NA가 23이야. 원자량이. 그러니까 23짜리, 35짜리 합쳐서 58짜리를 썼겠다 이런 얘기라고. 얘를 포화를 만든데 그럼 무슨 상태야? 평형 상태지? 근데 거기에 60인 얘를 추가로 넣는다는 얘기야.
그럼 소금이 녹지 않은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될까? 많아져. 맞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 그 덩어리 속에는 들어간 37짜리가 CL도 존재하고 수용이 되고 37짜리 CL이 존재할 거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리 1번 문제랑 똑같아. 아까 풀었던 문제랑. 나의 용액에 존재하는 CL- 질량수, 이건 이온수를 재면 똑같아요. 맞지? 질량수는 많아졌겠죠. 37짜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심화된 거예요. 기억. 나에서 용의 속도. 1시간 동안 넣어뒀으면 이거 벌써 동적병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나에서 용해와 석출은 계속 일어난다. 됐죠? 잠시만요. 나에서 그 평형 주는 거 똑같다고 봤어요, 제가. 뭐, 엊그저께 너의 상황이겠죠? 아, 다에서 질량수 37짜리 CL은 좋네요. 그 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봐요. 문제 길이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잖아요. 자, 물 100g에 X 20g을 녹인 후 30도씨에서 용액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물 100g에 X 25g을 녹인 후 용액 평형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똑같죠? 그죠? 온도도 어때요? 서로 온도는 다르네요. 얘가 몇 도씨예요? 30, 얘가 30이고 얘가 몇 도예요? 60, 그러면 얘는 20g 녹였는데 몇 g에 녹았다는 얘기고요? 15g. 얘는 25g을 녹였더니 몇 g 녹았다? 이거 녹았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용의 속도 누가 빨라요? 나가 빠르죠. 용의 속도는 나가 빠르다고요. 온도가 높으니까. 나에서 당연하죠. 평형에 도달했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평형에 도달했어요. 가를 60도씨로 높여봐요. 용의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는 당연히 커지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소리는 아니잖아. 하지만 디귿의 표현은 맞는 표현이죠. 자, 27번 그냥 풀겠습니다. A는 증발, B는 응축. 맞았어요? T 시간 이후에는 H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디귿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영이온이 정답. 28번.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에탄올을 가지고요. 가에서 일단 동쪽평에 도달했어요. H1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봅시다. 닫힌 콕을 열었어. 무슨 얘기지? 얘가 클로즈고 얘가 뭐야? 오픈이야. 그럼 무슨? 그렇지. 대기압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라. 오른쪽이 압력이 세냐? 왼쪽이 세냐? 오른쪽이 세다. 1번. 오른쪽은 무슨 압력이 작용하고 있지? 네, H2가 대기압이라는 얘기 아니야.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어. 그 왼쪽은 누구 압력이라는 거야, 이게? 일단 누구? 에탄올 압력하고 또 누구? 이 둘이 같다. 고로 에탄올만의 압력은 대기압에서 H2를 빼야 돼. 이해 갔니? 그래야 에탄올만의 압력이 나오겠지. 질문 하나 할게. 가하구나 압력이 누가 세? 네? 가하구나 압력이 누가 세냐고. 뭐가 아, 증기압이 누가 세냐고. 똑같죠?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H1과 대기압 마이너스 H2가 같아요. 다시요. 이 에탄올 플러스 H2 있지요. 그죠? 에탄올만의 압력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 가에서는 얼마 나와요? 가에서는. 나에서 얼마 나와요? 대기압 빼기. 이 둘이 어떨 거예요? 그럼 대기압은 H1 플러스 H2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없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문제가. 기억! 틀렸습니다. 동적 평형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니은! 맞습니다. 온도가 동일하면. 디귿! 아닙니다. 둘은 같습니다. 니은이 정답.
이 얘기는 안 나와 있잖아. H1 플러스 H2가 대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없다는 거지. 그쵸? 자, T도시에서, 나는 T2도시에서 동적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은기둥의 높이차를 나타냈습니다. 자, 봅시다. T1도시, T2도시. 여러분들은 보세요. 높이차가 누가 더 커요? 가가 커요? 나가 커요? 아, 나가 크죠? 나가 온도 높아요.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평에 도달한다면. 디귿 맞습니다. 자, 이게 올해 수특 문제예요. 밀폐된 진공용기에 X를 넣고요. 그 다음에 X 액체와 기체의 어떤 속도 변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증발 속도 여기 A, 그럼 여기 뭘까요? 여기는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봅시다. 몇 초일 때 동적 평행이라고 했어요? T3. 아, 지수. 그래서 A예요. 그럼 여러분, BCA는 누가 빨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기체의 몰수는요, T3가 제일 많아요. 기체는 늘어나니까. 이게 고3들 수. 왜? 미지수가 써있잖아. 그래서 할 거야. 하는 거죠. 자, 가는 나트륨과 35짜리 CL 수용액을, 나는 가에 30G짜리 CL을 넣은 초기 상태를, 가는 시간이 지난 후 동적평에 도달했다는 거죠. 기억, 가에서 수용액엔 얘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가에서 이것도 존재하죠. 당연히. 뭐 30G짜리 CL도 존재할 겁니다. 고체로.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가역이다. 됐습니다. 옛날 수축 이런 문제들이 쉽죠? 자, 온도를 중앙에 변화를 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밀폐된 진공용기에 물을 넣은 초기 상태입니다. 이게 나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 평행에 도달했다가 요 시간에 도달한 거예요. 보여요? 이때 도달했다고요. 동적 평행에. 다시 냉각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 사이 보여요? 요거? 여기는요, 증발 속도와 무슨 속도가? 응축 속도가 어떤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부터 여기 사이는 뭘까요? 증발 속도보다 응축 속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줄어든 거라고. 다시 요 지점 뭐죠? C 지점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 노란색 증발 속도가 빨라? 파란색 증발 속도가 빨라? 노란색이 빠른 거야. 온도가 높은 거지. 이해 갔어? 기억 A에서 H2의 증발과 응축. 증발이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수증기 입자수가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기억은 맞아요. B에서 응축이 증발보다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역반응이 더 큰 거예요, 이건. C에서 에이, 이건 영어는 아니죠. 니은만 정답이다. 아, 기억 니은이 정답이구나. 그죠?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가는 탄산음료병의 뚜껑을 열기 전, 이거 말로 기체 용해도를 물어본 거거든요. 동적 평행에 도달해 있어요. 기체가 이 안에 충분히. 그리고 녹아있는 기체, 녹지 않은 기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뚜껑을 잠시 열어놓습니다. 압력이 어떻게 됐죠?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뚜껑 따기 전에 압력이 얼마인 줄 알아요? 4에서 5기압이에요. 압력 엄청 세요, 저기. 자, 잠시 열어두었다면 이 용매 안에 녹아있는 기체들이 빠져나오겠죠. 다시 뚜껑을 닫았어요. 그럼 다시 그 상태 동적평에 도달해요. 자, 옳은 거 봅시다. 기억, 가에서 용해되는 CO2는 없다. 거짓말이죠. 틀렸습니다. 가나다 모두 있어요. 알겠습니까? 녹는 애들은.
나에서 CO2 배출이 용해보다 큰 거죠. 빠져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 나요? 씩 소리 나요. 용해되어 있는 CO2의 몰수는요, 나하고 다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CO2의 몰수. 이게 나가 나 처음 여는 상태냐? 예. 똑같죠. 네. 아 아니구나. 동쪽 평에 도달해야 돼요. 당연히 나가 더 많죠. 네, 나가 더 많죠. 네. 지금 이 상태는 평행이 아니죠. 그러면 잘 들어봐요. 녹아 들어가는 속도는 나갔어요, 작았어요? 다 막혀 있어. 네. 이거 열었다 닫았다고 사이다가 맛있어지냐? 아까 그럼 다 꽂혀놓으면 똑같잖아요, 그럼. 그게 막혀 있는 게 그러니까 압력이 나다 누갔어요. 뭐가 압력, 이 안에 공간의 압력이 누가 더 크냐고요? 다죠. 아, 똑같죠, 이 사람아. 뚜껑을 열었다 닫았는데. 됐어요? 이해 갑니까? 야, 열었다가 닫았으면 어차피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밖에 압력, 대기압, 유기압이랑. 얘가 봐봐. 실제로 만약에 봐라.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얘가 다 빠져나올 거야. 잠시 빼는 거지. 그지? 잠시. 그리고 딱 닫아. 알겠니? 그러면 어찌 보면 온도는 일정할 거고 지금. 됐어? 압력은 동일한 상태란 말이야. 근데 포화가 돼야 되잖아. 어디가? 여기랑 여기가 서로 포화 상태가 돼서 동쪽 평에 도달해야 되잖아. 여기 더 많네. 그럼 실제로 얘가 잠시 열었다가 닫으면 이 안에 녹아있는 놈이 더 많을 거 아니냐. 그러면 석출 속도가 더 많겠죠. 그지? 그렇다면 그것이 다시 용해 속도로 이어지고 일정한 양으로 딱 정리되면 이쪽이 많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잠시만요. 자, 니은이 정답이에요. 그러네요. 정답이 나에서 CO2의 배출 속도가 용해 속도보다 크다. 예, 니은 맞습니다. 답이 니은이 하나예요? 아, 용해되어 있는 거? 용해되는 건 여기가 많겠죠. 여기보다요. 나가 더 많죠. 다보다는. 왜 그러냐면 빠져나오는 속도가 많으니까. 그죠? 잘했어. 이 공간의 CO2를 아까 얘기했지. 공간의 CO2. 나쁜 놈. 석출 속도가 많으니까. 알았어? 나가 더 많이 있겠죠. 평행에 도달하려면 요 위를 채워야 돼요. 공간을. 알았어요? 그럼 뭐 니은 디귿이 답이겠네요. 요 문제, 야, 여기 문제를 딱 읽어봐. 몇 초일 때 동쪽 평행? D 10분에? 그럼 잘 들어봐. D랑 요거 보이지? 보이지? 요거 누구야? D 자, 잘 들어. A가 커, C가 커. 당연히 모르지만 니네 어떻게 알아? 그죠? 그지? 그러면 A가 커, B가 커. B가 더 작죠. A가 크지? 머리가 됐어? 그 다음 C가 커, D가 커. D가 더 크죠. D가 더 커요. 그렇겠지. B가 커, D가 커. 같죠. 모르죠. 뭘 가르쳐, 이씨. 모르죠. 첫 번째 암식. 모르죠. 그렇죠. 그런 걸 당한다고, 얘네가. 모르는 거야, 이거는. 몰라요. 자, T1일 때는 어떻다는 얘기냐? 증발은 일정한데 응축이 작겠지. 그래서 얘는 1보다. T3일 때는 어떠냐? 반응이 일어나지? 자, C분의 A는 D분의 B다. 이거는 잘 들어. 누가 더 커? 뭐요?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 누가 더 크냐고. 두 번째 거. B 같지 않아요? 누가, 그렇지. 당연히 같겠죠, 저건. 그죠? 오늘 공부 못하겠어. 다친 게니까. 나 지금 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 야, 손가락질 하지 마, 나한테.
알겠냐? 집에 가야 돼.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D는 같겠지. 맞죠. 여기 봐봐. 왜지? C 외지가 아니라 총 거기 안에 있는 그 애들 지들끼리 상태만 변하면 전제수가 다르겠냐? 근데요, 네. 자, 근데 봐. C분의 A 값. 여기 봐봐라. A가 B보다 큰데 C가 D보다 작아. 됐니? 그러면 봐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맞아? 둘 더하기 한 값은 어때? 같아요. 저 값은 어떨까? 왼쪽이 높아요. 왜요? 분모값이 작으니까. 진짜. 그렇죠. 저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 네. 선생님 숫자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러지 말고. 알겠니? 네. 둘의 합이 같기 때문에. 자, 뭐 별 이제 문제가 다 나오죠. 이제 막대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T1, T2, T3 이거 보지 말고 동쪽평형 맞출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못 맞췄나? 니네 어떻게 맞춰? 물질이 아니라. 아마 T3일 때니까 그렇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좋았어. 이걸 야, 물질의 양이 같다고 동쪽평형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라고. 자, 여기 써줄 거야. T3일 때 동쪽평형이래. 그럼 니네 이 검은 애가 누굴 것 같아? 기체야, 액체야? 검은 애. 당연히 X죠. 액체죠. 여기죠. 왜냐면 주니까. 맨 처음에 나온 게 점점 줄잖아. X였어. 오늘 화합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는 애는 누구다? 기체겠죠. 또 하나. 둘의 합은 어떻다? 4대. 같다. 얼마야 합이? 2. 그럼 T3는 1점. 이 액체가 0.5니까 이게 1.5여야 되겠지. 이런 얘기예요, 내용적인 거. 자, 기억. A는 액체다. 맞죠? 네. T2에서, T2 보세요. 동적 평형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아니죠. 여기서 T3가 동적 평형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값은 T3에 해당돼요.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몇 몰이라고? 1.5몰. 틀렸어. 기억이 정답이죠. 이거 함정까지 딱 좋아요. 한 번 본 친구들은 안 틀립니다. 36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이제 물질의 몰수, 양인데, 분수죠? 분수 세로 쪽에 서 있지도 않지만, T2, T3일 때는 무슨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라는 얘기죠.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럼 기억 H2의 상변하는 과역이 맞죠? 니은 T1일 때 있죠? 응축분의 증발. 여러분 누가 커? 증발이 크죠? 네. 1보다 큽니다. 틀렸어요. 디귿 T2일 때의 수증기 몰수랑 T3일 때의 수증기 몰수는 누가 더 커요? 같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같습니다. 1입니다. 오늘 언제부터? 잘했어요. 37번. 물에 X를 Wg을 넣었대. 이 Wg을 녹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넣었더니 얼마만 용해됐어요? A만 용해된 거예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부등으로 친 건. 네. 남아있을 거야. X의 석출 속도는 T1일 때와 T2일 때 같으면 안 되죠. T2가 높아야죠. 역반응 속도니까. 네. X 수용액의 몰濃도 T3일 때나 T1일 때? 오, T3는 평형이 도달한 상태니까 더 커야 되겠죠. 네. 이유는 맞습니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X 고체의 질량은요, T2일 때가 T1일 때보단 작아야죠. 네. 고체는 정반응의 반응물이니까. 자, 수능 문제네요. 작년 수능이에요. 와. 와, 뭐야? 너무 쉬운데? 죄송합니다. 뭐지? 수능 수준. 뭐지? 똑같은. 아, 제가 보기엔 수능 문제 이거 아니에요, 그럼. 아. 왜냐면 이거 수능 문제 하려고 이거 싹 드래그 놓고 그대로 이렇게. 아이, 창피합니다. 383. 항상 이게 문제야. 자, 수용액이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보여요? 네.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라고 했죠, 지금. 네. 이거 올해 수특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이것만 보세요. 네. 여기 그림 중에 하나라고 써놨는데, 네. 여러분, 4가 H.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있잖아.
1대 1인 것만 찾아봐. 가 몇 대 몇이야? 가만히 있어. 1대 1. 나는 나 1대2. 1대2. 다는 1대1로. 이게 CLEOH2야. 그럼 여기서 이가 염기이기 때문에 1대 2의 비율을 따른다고. 근데 요 네모가 누구야? 칼슘 이온이 되겠지? 전화되긴 영역이 되면 시커먼에는 OH. 그럼 가가 바로 나가 CH2. 우후. 나 CH1. 나가 CH2. 나가 CCF네. 그럼 여긴가 2대 1이 또 있네. 여기 있네. 네, 그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CA는 네모라는 결론이 나오죠. 네. 맞지? 네모고 그 다음에 요 얘들은 지금 중화 반응에서 나타나는 염이라고 해당되겠네. CA2요. 맞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누가 되는 거죠? OH. 흰색 동그라미가 H가 되어야겠죠. 네. 오케이. 기억은 음이온이다. 저도 CL-. 네. 됐죠? 수용액 pH 나하고 다. 여러분 pH는 다가 훨씬 크죠? 염기성이니까. 그래서 미열은 틀렸습니다. 가와 다를 혼합해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요. 가와 HC. 여러분 이거 기억나냐 니네? 일가산 아, 일가염기의 중화 반응을 기억해봐. 아 기억나요. 혼합후 전체 요소 누구 따라가? 4. 액성이? 뭐 네가 산이 가만히 염기가 어떻게 한다고 산. 4였어. 자 혼합 제가 있잖아. 얼마나 어이없으면 제가 안 오는 액성이 강한 친구. 야 혼합후 총이온수는 누굴 따라간다? 약한 친구가 액성이 강한 친구. 강한 친구. 강한 친구를 따라간다. 네 친구 많다. 얘를 따라가지. 생성되는 물은 누가 결정해? 약한 건데. 그렇지. 액성이 약한 애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가산에 이가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가에 일가를 적정하잖아. 알았어? 그래서 액성이 이가인 경우. 알았니? 무슨 말이냐면 이가 염기에 일가산을 적정했더니 염기성인 경우. 이해 갔어? 이때도 혼합용의 촉이온수는 이가일다. 오케이? 여기 봐봐요. 얘를 그리면 다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고? 이게 칼슘 이온이지. 이게 수산화 이온이지. 우리 가를 그려보자. 이거지. 수소 이온 4개, 염화 이온 4개. 둘이 혼합해봐. 자, 혼합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물을 4개. 2, 이래. 4, 이렇게 되겠지. 네. 요게 누구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라 할 수 있겠지? 물 몇 개 만들어졌어? 물은 4개. 4개. 얘가 데리고 들어온 수소가 물을 만들었을 거니까. 전체 연수 몇이야 되고? 12. 여기는 16. 아, 12. 똑같다고. 대단한데? 그래서 니네 문제 가만히 보면 이가에 일가를 적정하는 문제로 많이 나와. 만약에 일가짜리에 이가가 적정이 돼서 이 일가의 액성을 따르다 문제 무지하게 복잡해져. 그럼. 벤다이를 막 틀어져. 나올까요, 문제가? 이쪽. 살면서 더러운 놈 한번 안 만나겠어요? 그럴 거면 종원이죠. 항상 있어야 될 종원이 없네요. 알겠습니까? 자, 5분 있다 마무리. 이제부터 물의 이용상수야. 여기 가봐. 25도씨에서 물은 지들끼리 이걸 해. 그래서 봐라. 오른쪽 물은 산이고 왼쪽 물은 뭐야? 그럼? 염기지. 양독성 물질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때 우리는
평형상수라는 K를 구할 수가 있어. 물론 이 평형상수 K는 평형 농도를 대입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K 값은 반응물의 농도 있지? 어차피 이거 두 개니까 앞에 제곱을 붙인다. 개수를 지수로 올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생성물의 농도를 올리는 값인데 이 식은 유도된 식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식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농도가 K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용매나 고체는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다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 얘를 다시 그래서 평형상수는 같지만 실질적인 K값에 영향을 주는 건 요 이온들이기 때문에 요 이온값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물의 이온급 상수라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온다고? 25도씨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뜨거든? 이해갔지? 그때 100도씨가 되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 몇 배 커졌어? 100배. 100배 커졌지? 그럼 이 흡열이라고 해요. 흡열.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갖고 이제 장난을 칠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이거부터 보자. 우리가 이 함수를 쓰잖아. 지수값을 쓸 때, 그치? 마이너스 로그에 얘를 쓰지, 맞지? 그지? 그럼 이게 똑같은 농도가 있을 때가 중성이잖아. 맞지? pH가 얼마일 때 중성이라고? pH 얼마일 때가 중성이라고? 둘의 합은 항상 얼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수의 합은 14가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100도씨에서는 중성이 얼마일까? pH? 6. 10의 말 12승이니까. 12만. 이해했어?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하고 했던 게, 방학 동안 했던 게 뭐였냐면 말이다. 이거였다. 이게 100이야. 57. 됐어? 이게 100이라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지? 잘 봐라. 액성이 뭐다? 염기성이겠지. 1보다 크니까 분자가 큰 거 아니야? 68. 몇 가지 됐지? 자, 100이면 지수 얼마 차이야? 2 차이란 말이야. 그럼 14가 더해서 14가 돼야 되고 차가 2가 나오려면 6과 뭐가 있어? 8. 액성이 무슨 성이라 했어? 염기성. 누가 pH야? 얘가 되는 거지. 너네 그래서 지수가 짝수일 때 2, 4, 6, 8에서부터 퍼지면 내려가면 되지. 4면 5, 9 맞지? 6이면 4, 10 이해하니? 이렇게. 근데 1이면 어떻다 해서 점호가 들어오지. 6.5, 7.5 3이면 5.5, 8.5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니? 네. 그러면 잘 봐. 이제 요 상황에서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는다면 x 곱하기 y는 얼마니?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뜰 것이고 맞지? x분의 y는 얼마라고? 100이다. 이걸 풀어도 이거 나옵니다. 이해가냐? 대괄호가 정확히 뭐였죠? 뭐라고? 대괄호가 정확히 뭐였죠? 아하. 난 잘 몰랐어. 몰롱도라는 뜻이. 용액 1000ml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치. 엄청 약한 거 아니에요? 자, 큰 거죠. 10의 말 7승이면요, 배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중성이라고 하잖아요, 중성. 전해질이에요, 비전해질? 전해질. 비전해질입니다. 물은 비전해질입니다.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약한 거죠. 자, 이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25도씨에서 수용액 간화에 대한 자료랍니다. 이것 중에 하나래요. 염산과 NaOH 수용액 중에 하나라는데 몰농도가 A고 나는 100입니다. 몇 배 차이입니까? 100배 차이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하나는 염산이고 하나는 NaOH라는데 요가 뭐래요? 얘가 몇 X예요? 4x 얘가요. x 이렇게 돼 있어요. 4x 여러분 누가 pH가 작아요? 가가 작죠? 네. 그럼 얘가 염기성이겠죠. 네. 이해 가요? 얘가 염기성이고요. 얘가 무슨 성이 될까요? 이렇게 측량으로만도 액성을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들이 농도차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봐. 1은 X가 1은 아니겠죠. 둘 다 염기성일 거니까. 네. 그럼 최소 몇 이상은 돼야 돼요? 3 이상. 그렇죠. 3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해 갑니까? 그럼 3을 대입해봐요. 그럼 얘는 뭐예요? pH 9는 pH 얼마죠? 14, 10분번으로 5죠. 5네요. 얘 몰롱도 얼마죠? pH 3이면? 10, 마이너스 맞아요? 이건요? 마이너스 몇 배 차이에요? 100분의 1, 아니까 누가 커요? 이게 그럼 저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3이 아니라 누굴 넣어보자. 이렇게. pOH 4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4승 pOH 12는 pH 얼마죠? 2는 얼마라고요? 이게 정답. 이해 갑니까? 야, PX5는 맞냐 틀리냐, X5는? 네? 안 되지. 14를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답은 3, 4 중에 없는데 그게 어렵냐? 같은 데이터를 푸는데? 뭐가 좀 어렵냐면 니들한테는 이건 pOH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액성이 뭐야? 산성이기 때문에 pOH 12를 갖고 pH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14에서 빼면 되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알았어? 고로 얘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2승 몰롱도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그래서 A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야. 자, 이렇게 되면 봐라. 가는 NaOH죠? pH는 이라겠어요. 가 얼마예요? 여러분 pOH 4면 pH 얼마예요? 10이죠? 가가 나의 5배다. 맞죠? 오케이? 가의 수소이온의 몰수?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몰수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농도 곱하기 부피가 입자수 상대값이에요. 진짜 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곱하기 10에 만들어서 3승을 해주는 거예요. 왜?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우리 몰롱도라는 건 1리터당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분수로 뜬다는 건 상대값이에요. 그럼 여러분, 얘 몰롱도가 10에 마이너스 2승이에요. 곱하기, 여러분 어차피 분수로 하면 VV 지워질 거 아니야. 1대2로 놓고 푸세요. 자, 분모는 뭡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자, 분자는 수산화이온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됐습니까? 얼마 나옵니까? 200분의 1이죠.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3점짜리예요. 스킬이고 자기 동쪽 평형 기초 필요한 사람들 동쪽 평형만 동쪽 평형. 기초가 필요해요? 동쪽 평형 진짜? 그냥 풀어봐요. 자 물의 이온곡산수 기초 필요한 사람 3명 괜찮아 근데? 네, 저 그냥 다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주세요. 안 줄 거예요. 왜요? 순자가 어려워.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시간은 늦었지 뭐 이런 거 잘. 40분 좀 많이 왔다. 여기까지. 요거 하나만 딱 풀고 갈게요. 오. 염화수소와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습니다. 우리 요렇게 가면 누가산, 염산이산, H2, 염기. 요렇게 가면 H2와 산, 염기. 생성물 보지마. 가해서 수용의 pH는 7보다 작겠죠? 산성입니다. 나에서 암모니아, 여러분 여기 아레니우스 사는 얘밖에 없어요. 염산밖에. 물은 양쪽성이 맞죠. 양쪽성 잘 나옵니다. 시험. 알았습니까? 잠시만 근데 왜 나에서 아레니우스 연기가 작은 자, 아레니우스 연기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금속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봐라. 1단원에 이거 많이 나오지 얘들아. 이거 염기성이냐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선생님이 H 플러스. 없죠. H. 아니 금속이 없잖아. 이온 결합이라고. 그렇게 보라고 좀 말. 이온 결합이 아니면 아니에요. 응. 이행들은 다니면. 아레니우스 연기 아니에요. 이온 결합 아니면. 왜? 금속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야 되거든요. 맨날 하면서 맨날 틀리고. 야, 이게 알코올 무슨 성이라고 그러네. 알코올. C2H5OH 아까. 산성. 중성이었나? 중성. 그런데 대학교 2학년 가면 산성이라고 그랬고. 아, 그거 알고 있었어.